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 어린이 경제교육을 하기 위함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함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된다. 이 생각하는 힘을 스스로 길러주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도 굉장히 좋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러죠.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너무 읽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와이프랑 도대체 책을 많이 읽는 가족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까라는 걸 막 찾아본 거예요. 어떤 의사분인데 남자아이 2명을 키우면서 거실을 서재로 바꾸고 책상을 놔두고 컴퓨터를 놔두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스타를 올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을 보고 와이프가 갑자기 소파 빼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파를 뺐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환경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랑 저랑 생각을 한 거죠. 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하려면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대.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봅니다. 엄마 아빠 지금부터 책 읽을 거니까 너네도 책 읽어. 보통 이런 느낌이에요. 강압은 아니지만 마치 강압 같은. 애들도 엄마 아빠가 핸드폰 안 하고 책 읽는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그래 나도 책 읽어야지 라고 해서 그거를 거의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뿌듯해. 와 최고야. 짜릿해 막.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앉아서 책을 읽는구나. 야 너무 좋구나. 이제 그때는 제가 어땠냐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 행위에 굉장히 그냥 만족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독후감이라는 거를 써오라고 하는 숙제들이 이제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생겨요. 일기를 쓰라고 하거나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읽는 행위는 여태까지 많이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생각을 쓰는 게 근데 아빠 이거 정답이 아니면 어떡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에 정답을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진 않는데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가 굉장히 평가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죠. 아니야 이거 평가하는 거 아니고 그냥 네가 쓰는 게 정답이야. 결국에는 저 또한 처음에는 읽는 행위에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다음 책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으세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너무 내 자녀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었구나 라는 부분도 저는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외부에 나가봤을 때 8살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이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8살 아이를 볼 때만 자꾸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데 라는 기준을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반성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경제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정에서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시는 부분들이 기초가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습관을 통해서 향후에도 굉장히 좋은 생각하는 힘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힘과 선택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제가 요즘 저 또래 나이와 또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선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기간 안에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사회생활이라는 건. 근데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조금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선택지가 여러 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중에서 빠르게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선의 선택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기간을 굉장히 길게 두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선택에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이신 거죠.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신중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내가 결정을 한 순간부터는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불안감 때문에 행동을 하시기를 많이 꺼려 하신다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의 선택지라는 거는 저희 삶에 없습니다. 제 컨디션이 그 최선의 선택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선의 선택지라는 건 어떤 걸까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한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삶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학교라는 게
어디까지가 좋은 학교인 거예요? 좋은 직업이라는 건 어떤 게 좋은 직업인가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운 건가요? 자꾸 사회에서 보면 결과로 보죠. 아이들을 잘 키운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래라고 하는 건 결국 결과적으로만 보는 거죠. 저는 그 결과보다는 과정 중에 있는 선택에 많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선택지가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 그때 내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어 라는 후회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후회들을 많이 해보셔야 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 또한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교육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죠. 뭐가 좋아?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 했어요.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일부러 되게 많이 선택을 시키는 편이거든요. 뭐 축구랑 농구랑 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너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배우는 게 좋겠어? 라는 부분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친구가 축구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물어보죠. 준이야, 너는 지금도 계속 축구가 하는 게 좋아? 매달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한 번 선택했다고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 친구가 성실하게 그 선택을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아이들한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힘을 많이 가지게 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선택지를 많이 마련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아마 아이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고객분을 만났는데 이제 30대 후반인 아드님과 같이 이렇게 만난 거였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면 항상 느끼는 게 뭐였냐면 30대 후반인 아들이 아무것도 잘 모른다라는 뉘앙스와 표현을 많이 쓰세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드님도 사회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회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유독 아버지의 시선에서 보면 아들이 기준에 못 미쳐 보일 수 있다. 근데 아드님은 충분히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 그 눈높이를 자꾸 높이려고 하냐? 내 자녀한테만.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시골에서 뭐 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70세 드신 노모가 50세가 넘은 아들이 6시가 넘어서 안 들어왔다고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는 아직 갓 태어난 그 시선에 멈춰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기준점들을 좀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가요?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크지 않을까요? 학교라는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성장을 할 거고요. 또 여러 선생님들한테 좋은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평가가 아닌 성장을 도모하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에 대한 기준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가 성장을 해가는 길에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난 아이들한테 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이러한 성장 과정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교육을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독서의 필요성과 학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을 저의 경험담을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